세월호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네.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겁니까? 네, 그 사건이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건하고 달리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판 기일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증거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미리 정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마치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예. 복잡하다 보니까 예. 미리 공판 준비 절차를 해서 그런 쟁점 정리기를 가졌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할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전망하십니까? 결국 오늘 첫 기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업무상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예. 되고 핵심 중에 핵심이 과연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가 여부인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호인들의 진술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자 가족들이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에서도 많은 어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했고 저도 사실 지난 공소장을 거의 한 30장 가량이 되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더니만 예. 사실 그 공소장을 읽어보기 전까지만 해도 살인죄 인정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만 예. 공수사실에 있어서의 꼼꼼한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또 유죄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 나름으로서는. 예. 살인죄 중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살인죄. 네. 이런 의미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살인죄가 부작위한 살인한 죄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마땅히 이 선장과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원법 그리고 순환구호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구조해야 될 상황 속에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구조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나 스스로를 살아야겠다는 동기하에서 떠나면서 그 동전의 양면으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500여 명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좋다라고 용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죽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체가 다 발견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분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도피를 했는지가 네.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인데요. 네. 결국 우리가 미필적 고의란 것은 사실 과실과 고의 사이쯤에 있는 것인데 예. 고의는 우리가 지적 요소, 그걸 알고도 의지적 요소, 그거를 바랬는 그런 것인데 미필적 고의란 것은 죽을 걸 뻔히 알긴 했는데 네. 과연 죽어도 좋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적 요소가 일반적 고의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고의라고 보는데요. 네. 과연 지금 검찰이 이 수사 과정에서 다각도의 어떤 증거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죽어도 좋다라고 하고 도피했느냐가 이 사건에 밝혀야 될 핵심이라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이제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인명구 의무나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좀 명쾌할 것 같은데 네, 이 그렇죠. 고의성 말씀하시지 결국 않습니까? 고의성에 예. 관한 문제인데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내심적 고의를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법적의 대체적인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굉장히 의견은 분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소장을 봤을 때는 공소장을 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조금 더 다수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진도 VTS에서 퇴선 명령을 하라라고 하는 조치가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선 불가, 네. 또 구조 불가라고 하면서 그걸 딱 끊어버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본인들이 선실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휴대폰까지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와 같은 충분히 한 30분, 40분 정도 구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들이 탈출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머지들 구조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그러한 정황적인 증거에 봤을 때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나는 사람들에 대한 죽어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용인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10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도록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네.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관한 경합범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우리나라 법 체계는 가중주의가 아니고 누적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한 명의 10년씩 100명이 죽으면 100년, 1000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중한 죄 처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유기징역을 한다 하더라도 네. 45년밖에 못 하는데 예.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한다라고 해서 그런 다중 피해에 있는 경우에는 누적에서 100년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좀 찬반 양론은 아직 예. 있는 것인데 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을 좀 더 입법에 대한 지금 입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와 같은 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재판 전망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다시 네네. 한번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병원 씨요. 지금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도피가 3주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미 밀항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밀항을 안 했다고 하는 데는 증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어떤 일부 경찰 간부들께서는 밀항을 그 가능성을 배제한다라고 하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가 어떤 다른 근거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요. 적어도 순천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늦게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회남에서의 부분도 뭐 한 일주일 그 전에 이거 CCTV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밀항이라는 것 자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전남 쪽 부분이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순천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몇 분 뒤에 검찰이 예.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해 줬거든요. 순천에 없다. 또 해남과 목포 쪽으로도 좀 빠져나갔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유병헌 씨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격서에도 전략에도 아주 능한 것을 하고, 그러니까 잘 그 워딩 같은 걸 잘 보시면은 예. 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부분보다는 한 발 먼저 나가고 말하자면 그것에 따라서 다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지리적인 부분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좀 예. 좁혀주실 수 없습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상외로 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분의 네. 이제 심리적인 상태로 봐서는 좀 멀리 있는 뜨문뜨문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보다 사람의 촘촘히 쌓여 있는 이런 쪽에 더 가까운 이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더 가깝다고 오히려 보여집니다. 의외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충분히 저는 그렇게 더 분석이신데요. 가능합니다. 지금 도피가 3주째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압박도 이제 검찰이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피를 지금 하는 상황에서 좀 쫓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심리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2주, 3주로 봐서도 뭐 오늘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만족스러운 상태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쫓겨갖고 조마조마한 심정보다는 네. 뭐 잘 지금 의도대로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상태, 결과를 만족하는 이런 상태가 더 가까우다고 있습니다. 기획 도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초조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네. 그 유병헌 씨가 밀항을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직폭력배와 접촉했다는 말도 네네. 나오고 있는데 5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밀항을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편 보도에 따르면은 한 30억 정도
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지금 그 도피했다고 지금 쫓고 있는 위치 자체가 보면은 전라남도 땅끝 마을 쪽으로 갔고 예. 그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 이제 그 중국과의 그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백길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와 같은 돕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30억을 그 사람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꼬리가 길면 잡힐 수밖에 예. 없고 그것들이 그런 돈들은 또 추적을 하면은 결국은 그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돈도 회수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같은 돈만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일부 받는 것보다 잡아서 그 장소에서 체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남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아무리 어떤 돈에 팔리는 적어도 어떤 그런 조직 폭력배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상태로서는 오히려 그 상태를 이제 그 제보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는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게 지금 5억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유병헌 씨 입장에서는 뭐 지금 도피가 이제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밀항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서요. 지금 검찰이 계속 그림잡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발 더 앞서가서 검거를 하려면 어떤 작전이 필요합니까?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네. 보이지 않는 수족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상태는 좀 끝이 늦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제 여기니까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갖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드러나지 않는 그 측근들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가장 불선물하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찾아낸다고 하면 이 그림자 도피도 막을 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변호사님, 밀항을 도와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죠. 검찰은 조력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이 지금 그 무관용 원칙을 지금 적용하겠다. 한마디로 도와준 사람이면 누구든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읽히는데요. 예. 지금 형법상의 그 범인 도피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종합적으로 같이 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한 번 도피, 두 번 도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이 단순히 3년이 아니고 가중해서 4년 6개월 정도 이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4년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살인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낮은 정도의 살인죄가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아무리 본인들이 신념에 의해서 어떤 그런 옆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본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어떤 그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주위에서 조력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병헌이라는 인물을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심리를 예측하는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도피 행적이나 지금까지 이제 유병헌 씨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 3, 4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뭐 장난감을 좋아하고 아니면 예. 뭔가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사람을 두긴 두되 말하자면 크게 믿지는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다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장남과 같이 다닐 것이지 같이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특징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어느 공간을 좀 우호적으로 아니면 좀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런 쪽을 이제 있기를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패한 것이 그런 겁니다. 여기 있었으니까 그 다음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유병헌이라는 사람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갖고 그 사람이 갈 만한 곳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갈 만한 곳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말하자면은 제가 계속 그 철도 같은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예. 좀 아기자기한 그런 풍경도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모양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양 부분을 조금 많이 내는 사람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성 그 신도들도 많이 따라다니는 부분도 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차하는 어떤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에 예. 간단히 저 나름대로 의견은 예. 우리가 그 마치 바둑을 두다 보면은 본인이 두는 거하고 훈수를 두는 것은
다섯 수 이상을 볼 차이가 난다고 하죠.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구석에 몰린 사람은 사실 본인 스스로의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뒤에서의 조직적인 어떤 조력이 없으면은 예. 이분이 자충수를 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도주를 했다는 것은 예. 본인의 판단이 탁월했다기보다는 예. 어떤 그 뒤에서의 조직적인 어떤 기획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도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사는 두 갈래 방향, 그러니까 본인 자체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하고 이것을 그 조율하는 그 계획하는 데에 대한 그 수사를 통해서 기획 절차를 딱 그 잘라주는, 그렇게 했을 때에 좀 더 쉽게 어떤 행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름대로 검경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핫라인을 설치를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국민들로서는 그 우리가 제보도 해야 되고 예.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없는 곳보다 좀 있는 곳, 촘촘히 있는 곳을 좋아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금수원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또 노출을 시키려고 일부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일부러 좀 특별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이 두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들, 조력자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근들을, 예. 숨어놓은 측근들을 핵심 조력자를 찾아야 그렇게 찾아야 되군요. 돼요. 예. 세월호 재판과 유병헌 씨 수사 속보를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